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연사님은 카이스트의 최정균 교수님입니다. 저는 바이오 앤드 브레인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의 교수님이시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생명공학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 하시고, 다시 이제 카이스트에 돌아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뭐 드릴지 모르겠다. 박수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데 박수를 받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예고해 주신 대로, 일란성 쌍둥이에서의 크로마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거기에 어떤 지네릭 팩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제가 손을 들으시는 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 있으시면 소리를 지르셔야 되나?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도 되고, 또 우리가 뭐 질문할 수, 여기 마이크 쓸 수 있으니까. 네,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에피지네틱스 데피니션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피라는 말이 무엇에 이제 아웃사이드나 비욘드, 어보브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네틱스의 이외의 것들, 그래서 DNA 시퀀스의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셀룰라 아니면 피지올로지컬 트레이트의 변화들, 베리에이션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밑에도 보시듯이 트랜스크립셔널 포텐셜,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의 변화가 DNA 시퀀스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몸에는 수백여 가지의 다른 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셀들의 가지고 있는 DNA는 사실 거의 100%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셀로부터 유래해서 계속 똑같은 DNA가 복제돼서 분화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세포들과 조직들의 모양이나 펑션이 모두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에피제네릭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주변에 쌍둥이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제 어떤 차이들이 생깁니다. 차이들이 생기고, 특히 어떤 질병에 대한 서세터빌리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네티컬리는 동일하지만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든지,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되고 있고, 이렇게 쌍둥이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통 디스코던트하다. 디스코던스, 오늘 논문 제목에도 들어있는 디스코던스라는 말이 지네티컬리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간의 피노타입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디스코던트하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도 많은 경우에 에피지네틱한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에피제네틱스를 결국 DNA 이외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DNA 이외에 뭐가 있느냐? 가장 DNA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도 DNA 이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DNA를 둘러싸고 있는 크로마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히스톤의 옥타머로 이루어진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 히스톤 컴플렉스 주변을 DNA가 감고 있는 이것을 뉴클레오점, 그 다음에 뉴클레오점이 계속 이어져서 이 전체 스트럭처를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읽었습니다. 크로마틴 스트럭처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글로빈 같은 유전자는 혈액세포에서만 발현이 되어 있고,
이 경우는 열린 구조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다른 세포에서는 닫힌 구조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퍼런시에이션의 경우에 뉴런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는 뉴런에서는 열린 구조를 가질 것이고 최 교수, 셀에서는 최 교수, 네, 그 지금 슬라이드 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쇼가 안 돼. 지금 안 보이시나요? 그 슬라이드가 파일은 열려 있는데 슬라이드 쇼 화면이 안 보이고 PPT 화면이 그냥 보이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은 화면이 그냥 화면은 그 쉐어된 화면이 이쪽이 아닌가 봐. 화면이 여러 개 지금까지 지금 비나요? 화면 여러 개인가 지금 컴퓨터에? 아니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데 네. 첫 페이지가 보이고 있지 지금. 그러면 쇼를 끄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쇼를 안 하고? 쇼가 네. 되면 안 됐지? 쉐어링 할 때 이걸 했나 본데요. 선택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잘 보이시면은 이것도 잘 보여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설명들을 다 이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에피지네틱스. 이 그림들을 다 못 보신 상태로 일란성 쌍둥이 얘기, 크로마틴 구조, 히스톤 구조, 글로빈이라는 유전자가 혈액세포에서는 열려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뉴런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유전자는 뉴런에서는 억세서블한 크로마틴 구조 안에 들어있고, 리버에서는 닫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피지네틱스에는 DNA 메틸레이션도 있고,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됐던지 간에 사실 궁극적인 아웃풋은 결국은 크로마틴 구조가 열렸냐 닫혔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세서블한가. 억세서블해지면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티슈 스페시픽한 진들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세서블한 크로마틴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엠코드에서 나온 이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DNase 1 Hypersensitive Site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오픈 크로마틴, 즉 억세서블한 크로마틴을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이런 DNase 1이라는 엔자임으로 다이제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억세서블한 사이트가 다이제션이 돼서 그 다이제션 된 DNA를 프로파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약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억세서블한 이전을 DNA를 지nom상에서 전부 추출한 다음에 NGS를 하게 되면 됩니다. DNase 엔자임이 이제 억세서블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DNA를 자를 텐데 여기가 잘려지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그 링커들을 달고 그 링커들의 태기 달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엔자임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리스트릭션 엔자임인데 이 제한 요소가 그 링커에서 약 20베이스 페어 떨어져 있는 그 바깥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se1이 자른 자리로부터 양쪽 20베이스 페어의 서열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링커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이 20베이스 페어의 시퀀스들이 쭉 읽혀지게 되고 그것들을 맵핑하면 어느 지역이 DNase1의 하이퍼센시티브한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크로마틴 상태에서 이것을 크로스 링크, 즉 DNA와 그 히스톤 단백질을 물리적으로 엮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놀클로로프롬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 이것을 침전을 시키게 되면 크로마틴에 강하게 붙어있는 DNA들은 그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크로마틴으로부터 자유한 DNA들이 이 액상 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DNA들을 수거해서 시퀀싱을 하면 역시 그 크로마틴 프리 DNA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Forum Aldehyde Assisted Isolation of Regulatory Element 라고 있군요. 페어리라는 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에피지네틱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에피지네틱스에 관련된 출판물에 증가되는 경향이고, 빨간색은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NGS나 마이크로레이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지농 스케일로 연구하는 연구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피지노믹스는 굉장히 이 빅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노믹스보다 더 복잡한 것이 지노믹스는 이제 한 개체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암과 같은 경우 빼고는 에피제네틱스는 이 세포마다 다 다르고 조건마다 달라지고, 또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기작이 있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도 다양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에피지노 로드맵이나 엔코드 같은 인터내셔널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었고,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는 이제 네이처에서 엔코드에 대한 스페셜 이슈를 발행을 했고, 지난주였나? 하여튼 굉장히 최근에 NIH의 에피지노 로드맵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또 네이처에 특별으로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계속 어베일러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에피지네틱스와 에피지노믹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정의상으로는 에피지네틱스와 지네틱스는 사실 겹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실제 바이올로지에서는 이 지네틱스와 에피지네틱스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랩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크로마틴의 목선된 구조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트랜스포션 팩터가 바인딩할 때 여기 T 알렐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바인딩을 하고, 이 경우에 나오는 오픈 크로마틴이라든지 뭐 에피지노믹 시그너처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네틱스가 달라지면 C가 되면 TF 바인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피지노믹 시그너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피지네틱스는 사실은 지네틱스와 독립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네틱스와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네틱스가 바뀌면 에피지네틱스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사이언스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거의 처음으로 이런 지네틱스에 의한 에피지네틱스의 사이의 헤리터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한 가계도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인데, 아버지가 GG를 가진 경우, 어머니가 AL을 가진 경우, GG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에 로커스는 굉장히 크로마틴이 열려있고, 어머니는 닫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헤테로자이고시 되면서, 반쯤 열리게 되는데, 그 서열의 프리퀀시, 서열을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면, G를 가진 서열이 A를 가진 서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크로모좀에서는 이게 열려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크로모좀에 닫혀있다.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에피지네틱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유전되는 지네틱한 현상, 지네틱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2년에는 앞에 보여드린 건 이제 한 가게 트리오를 보여드린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여러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지네틱 베리에이션이 크로마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QTL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QTL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드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경우에 이제 크로마틴의 액세서빌리티라는 이 양을 QTL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되어 있지만, 이 15개의 예를 들면 크로마틴 로커스의 액세서빌리티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5명이죠. 여기서 15명의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액세서빌리티가 이렇게 다를 텐데, 그 15명에 대한 홀지놈의 그 지노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 크로마틱 액세서빌리티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QTL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크로마틴 구조에 해당되는 DNA가 바뀐 경우는 시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그 다이렉트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다이렉트하게 크로마틴의 그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트랜스 현상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시도를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2012년이었고요. 앞에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정상인들에서의 그 베리에이션, 지네틱 그 질병 연구에서 발굴됐던 그 지네틱 베리에이션들이 어떻게 에피제네틱스와 연관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동안 지와스에서 발견된 질병 관련된 스닙들을 전부 모은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엔코드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엔코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은 세포 타입에 대한 그래서 DHS라는 것이 DNA's Hypersensitive Site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오픈 크로마틴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셀 타입의 그 오픈 크로마틴과 데이터와 겹쳐봤더니 약 77% 정도 되는 그 질병 관련된 스닙들이 이 오픈 크로마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질병에 해당되는 티슈에 스페시픽하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그 이후에 계속 됐었고 2013년에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퍼스펙티브로 3편의 논문을 글을 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네틱스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키라고 보여진 질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트레이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 여기서 그 A냐 G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A를 가진 사람은 키가 더 클 수 있고 G를 가진 사람은 작을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결국은 TF가 잘 붙고 안 붙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런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에피지네틱스 양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가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션하는 히스톤 마크들이 더 많을 수 있고 G를 가진 경우는 그런 마크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지네틱스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지네틱스의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도 이제 작년에 막 나온 논문인데 그 비만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피별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 스닙이 FTO라는 유전자의 인트론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스닙은 FTO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비만의 리스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2014년 이 논문에서 실제로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넨서가 사실은 이제 RLX3라고 하는 전혀 다른 유전자는 사실은 그 뇌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고 마우스 실험을 해보면 이제 식욕에 관련된 그래서 에피지닉스, 그러니까 이것이 이넨서라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아까 오픈 크로마틴, 그 DNase1나 페어리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지네틱스가 질병을 이해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에 관련된 그 지와스에서 발굴된 수백 개의 그 원인 유전인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와스 이후에 이제 파인 매핑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실제 코절 인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에피지네틱스가 들어가서 실제 이게 포절 인자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니까 이뮨셀에서의 오픈된 크로마틴 구조 안에 이 포절 베리언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이뮨셀의 그 다양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모디피케이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GRC에서 발굴된 베리언트의 파일 매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보여드렸지만 지금 아까 에피준 로드맵 프로젝트에서도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그 베리언트들이 사실 이뮤놀로지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에피지노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한 것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백그라운드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딕스가 에피지네딕스의 변화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지네딕스를 연구하면 지네딕스의 작용기자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전부 사실은 폴리몰피즘이었습니다. GWAS에서 발굴됐거나 정상인의 경우도 이제 스닙, 타고난 변이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한 연구는 이게 소매틱 뮤테이션의 경우는 어떨 것인가,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매틱 뮤테이션도 이렇게 에피지네틱스를 변화시킴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봤고,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동일한 DNA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뮤테이션이 생겨서 에피지네틱스가 달라질 수 있는가. 기존의 쌍둥이 연구는 이 지네틱 팩터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쌍둥이 간의 에피지네틱 차이만을 이제 보는 연구를 주로 했고, 주로 DNA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꼭 그럴 것이 아니라 쌍둥이 간에도 그 이후에 소매틱 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에 의해서 에피지네틱스가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고, 36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그 오픈 크로마틴 시퀀싱을 수행을 했습니다. 평균 이제 72x 뎁스로 시퀀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마틴의 억세서빌리티라고 하는 양상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72개의 지놈에 대해서 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과 스닙 폴링을 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뭐 엑솜이라든지 홀지놈이 아니라 그 오픈 크로마틴 지역만을 시퀀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오픈 크로마틴에 해당하는 서열만을 분석을 했습니다. 서열만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쌍둥이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이 형제의 오픈 크로마틴 지역만을 시퀀싱을 깊게 한 후에 그 쌍둥이 형제 간의 어떤 오픈 크로마틴 자리에서 서열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제 간에는 그 차이가 없는데 형제 쌍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타고난 스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닙으로 폴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 크로마틴 내에 존재하는 서열들을 가지고 이것이 뮤테이션이냐 스닙이냐를 그 쌍둥이의 쌍둥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폴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밸리데이션을 했고, 이 경우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폴링을 한 거기 때문에 10 데이터로 컨펌을 해서 이것이 겹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뮤테이션이 스닙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소매틱 뮤테이션이. 그 뮤테이션들의 우리가 시퀀싱에서 폴링한 뮤테이션이 이 어레이로 폴링한 것과 동일한가, 그것을 이제 밸리데이션 했을 때 약 80%의 컴포던스가 나왔다.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정말 크로마틴 구조를 바꾸는가. 보시면 그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크로마틴 억세서빌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쌍둥이에서 뮤테이션이 있는 사이트들을 여러 크로마틴 그 자리들을 다 합해서 보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틴 그 사이트들 중에서 그 디스코던트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말씀드려서 이제 예를 들어 그 36쌍의 크로마틴을 놓고 예를 들어 100만 개의 오픈 크로마틴 사이트들이 쭉 있었다고 할 때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쌍둥이 내에서 형제 내에서 달라지는가 본 거고,
오픈 크로마틴 내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고, 특히 오픈 크로마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여러 방법으로 예측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바인딩 사이트 내에 그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틱 뮤테이션이 오픈 크로마틴 내에 있으면서도 특히 TF 바인딩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 쌍둥이 간의 차이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가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액세서빌리티를 낮출 것이냐, 즉 크로마틴이 더 열리느냐 낮추느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것을 이제 레퍼런스 지놈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경우가 이제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 생긴 쌍둥이의 경우에 그 쌍둥이 형제와 비교했을 때 그 크로마틴이 더 닫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로스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오히려 이제 뮤테이션이 있으면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가 증가했으니까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크로마틴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것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열린 크로마틴 주변에 있는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열렸으면서도 어떤 기능을 위해서 열렸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2011년 논문에서 한 것은 이 주요한 여기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한 7, 8가지의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 양상을 9개의 세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어느 지역에 더 마킹이 잘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프로모터의 경우는 K4 트라이메틸레이션과 페니스 마실레이션이 강하다. 미넨스의 경우는 이제 K4 모노 다이메틸레이션이 더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오픈은 오픈인데 이런 히스토 모디피케이션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게 프로모터이기 때문에 오픈인지, 인핸서이기 때문에 오픈인지,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픈인지, 혹은 다른 펑션 때문에 오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B셀, 쌍둥이의 B셀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크롬 HMM에서 이제 그 세포에 해당되는 림포블라스토이드 셀의 그 크로마틴 어노테이션을 가져다가 TFBS에 있는 뮤테이션이 어떤 오픈 크로마틴에서 많이 생겼는지를 볼 때 이 포이즈 프로모터라고 어노테이션 되는 오픈 크로마틴에서 뮤테이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이즈 프로모터라는 것은 이제 포이즈 됐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모터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액티브하지 않은 프로모터지만 언제든지 어떤 자극이 오면 당장이라도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프로모터들을 포이즈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포이즈 프로모터에 그 TFBS 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쌍둥이 간의 크로마틴 차이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도 동일하게 포이즈 프로모터에서 그런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뮤테이션과 연관된 그 피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크로마틴의 사이즈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뭐 짧게는 수십 베이스 페어일 수도 있고 1kb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뮤테이션이 어디에 생겼는지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 오픈 크로마틴의 센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크로마틴의 액세서빌리티를 디스코던트하게 만드는 경향을 살펴봤을 때 이 센터에 있는 뮤테이션일수록 더 크로마틴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의 덴시티, 뮤테이션 퍼 베이스 페어로 봤을 때 덴시티에 따라서 액세서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이제 이 뮤테이션이라는 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크로마틴에 한 크로마틴 내에 두세 개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사실 여기서 덴시티라고 한 거는 이제 사실은 크로마틴 사이즈가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크로마틴에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와 큰 크로마틴에 생긴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덴시티가 높을수록 더 액세서빌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 이제 저희 논문에 있는 예인데요. 이 두 명이 이제 쌍둥이입니다. 근데 한 명은 GG, 이제 이게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G 후보자이곳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 명의 경우에 여기서 T를 가지게 되고요. 헤테로자이고스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서열, 저희 피크로 나타난 이 서열을 분석을 해보면 G를 가지고 있는 서열이 80%고 T를 가진 서열이 20%이기 때문에 이 쌍둥이의 경우도 이제 G를 가진 크로마틴만 열려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EPS1이라는 PF가 붙는 자리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G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G에 붙도록 되어 있고, T는 여기 안 보이죠. T가 되면 EPS1의 바인딩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EPS1이 못 붙었고, 엑소스틱 달랐다고 하면, 해당되는 이 유전자, 지금 MSTO1이라는 이 유전자가 실제로 이 쌍둥이에서는 잘 발현되고, 이 밑에 쌍둥이에서는 발현이 잘 안 되는가, 이것을 글로벌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쌍둥이 간의 차이가 없는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쌍둥이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Y축에 보이는 것이 유전자의 발현량입니다. 발현량의 차이. 보시다시피 액세서빌리티가 차이가 난 경우에 유전자의 발현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액세서빌리티가 발현량이고, 이 경우는 뮤테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이 주황색이 지금 TF 모티프가 이 뮤테이션에서 깨진 경우에 이 쌍둥이 간의 발현량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모티프만으로는 이게 정말 TF가 붙는지 모르니까 그 해당 모티프에 그 다양한 그 에피지놈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그 TF가 정말 칩식으로 바인딩된 자리인가를 봤을 때 정말 검증된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더더욱 익스프레션의 체인지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결과는 뮤테이션이 생겼거나 뭐 안 생겼다고 할지라도 크로마틴이 달라지면 유전자의 발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뮤테이션에 의해서 크로마틴이 바뀌고 익스프레션이 바뀐다까지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고요. 지금 이 오픈 크로마틴 내에서 일어나는 그 DNA의 그 변화가 어떤 특정한 그 특성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A나 T가 이제 A와 T 페어가 CG 페어로 바뀌는 경우 뭐 이렇게 6가지의 그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시퀀스 변화 가능성을 놓고 오픈 크로마틴 내에서 뮤테이션과 또 이제 폴리모피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쌍둥이 간에는 폴리모피즘 볼 수 있는데 그 프리퀀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여기 GC에서 AT로 바뀌는 트랜지션이죠. 그러니까 그 퓨린은 퓨린으로 바뀌고 피리미드는 피리미드로 바뀌는 요 체인지가 이제 가장 뮤테이션이나 폴리모피즘 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재밌는 건 이 경우를 보시면은 CG에서 AT로 바뀌는 거는 지금 트랜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리미딘이 퓨린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인데 CG 서열을 가지고 있다가 이 AT로 바뀌는 경우에 뮤테이션은 굉장히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폴리몰피즘으로 보면은 그 프리퀀시가 이제 3분의 1 이상 낮게 나타나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CG가 AT로 바뀌는 것이 몸 안에서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B셀을 보고 있으니까 쌍둥이가 지금 몸 안에서 지금 B셀에서만 이제 거의 뮤테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경우는 이 뮤테이션이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체 몸에 영향을 주는 즉 점라인에서 생긴 뮤테이션이었다. 그래서 이게 폴리몰피즘이 되게 되면 B셀만이 아니라 몸의 전체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피트니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퓰레이션에서 보면 오픈 크로마틴 안에 CGAT가 체인지가 생긴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케미컬리나 바이오 피지컬리는 이 뮤테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그 셀렉션 측면에서 볼 때
이 폴리모피즘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어떤 셀렉션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굉장히 중요한 체인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GC에서 AT로 바뀐 경우는 이게 바뀌었어도 이런 체인지를 가진 사람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파퓰레이션 안에. 사실은 이게 큰 어떤 그 영향을, 피트니스 측면에서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디퍼런셜한 크로마틴 내에서, 그러니까 그 뮤테이션의 경우는 이제 쌍둥이 형제 간의 디퍼런셜 할 거고, 폴리몰피즘의 경우는 이제 그 쌍둥이 쌍쌍 간에서의 디퍼런셜한 그 정도겠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나타나는 베이스 체인지의 프리퀀시를 살펴보면 CGAT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CGAT가 생기면 그 크로마틴이 실제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몰피즘이라도 굉장히 많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폴리몰피즘의 그 프리퀀시 자체는 낮지만 그게 생긴 경우는 굉장히 그 크로마틴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체인지가 굉장히 크로마틴 구조를 많이 바꾸고 또 셀렉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G, 지금 그 CPG의 경우에 살펴보면 뮤테이션이나 폴리몰피즘이 그 CPG가 아닌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CPG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그 Observed to Expected Ratio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PG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뮤테이션 폴리몰피즘 개수를 세면 당연히 CPG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CPG 프리퀀시에 비했을 때 뮤테이션이나 폴리몰피즘이 나타나는 그 상대적인 정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CPG가 아닌 서열의 경우는 그게 이제 이 Observed to Expected Ratio가 1이니 거의 1이니까 그냥 그 그러니까 기대된 만큼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난 CPG니까 뭐 A이라고 친다면 그 A 서열이 100개 있었으면은 그 중에 10%면은 이제 10%만큼 정확하게 기대된 만큼 나타나는 반면에 CPG 사이트의 경우는 이게 100개 중에서 이제 10개가 나타나야 된다면 이제 1개도 차이 나타날까 말까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CPG 서열에서의 뮤테이션도 낮고 폴리모피즘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애매한 것이 아까 이 경우는 뮤테이션은 허용이 됩니다. 뮤테이션 허용이 되고 이제 객체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인데 CPG에 생기는 이거는 뮤테이션 자체도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안에서도 이 CPG 사이트에 뮤테이션이 생긴 그 세포가 뭔가 그 기능 측면에서 뭔가 이제 페이버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이제 죽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셀렉션이 개체 내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CPG 사이트는 당연히 이제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B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B셀, 그 다음에 이제 B셀의 그 프로제니터인 그 조혈모세포와 B셀, 그 다음에 이제 B셀과 동등하게 분화된 세포라고 할 수 있는 뉴트로필과 B셀, 네, 그 DNA 메틸레이션의 변화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 메틸레이션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 분화 과정에서의 메틸레이션의 변화가 이 CPG 뮤테이션의 프리퀀시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보시면 이 까만선을 보시면 CPG의 뮤테이션이나 폴리모피즘이 없는 경우를 보시면 지금 분화 과정상에서의 DNA 메틸레이션, Y축은 메틸레이션 체인지입니다. 메틸레이션 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뮤테이션이 있거나 폴리모피즘이 있는 CPG들의 경우는 보면 분화 과정에서의 메틸레이션 변화가 거의 크지 않습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자면 분화 과정에서 메틸레이션의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는 CPG 사이트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경우는 분화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뮤테이션들을 가진 세포들이 별로 개체 내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분화 과정에서 메틸레이션 체인지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CPG 사이트들의 경우는 뮤테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뮤테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 폴리몰피즘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CPG의 조절은 이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그 디벨로먼트 상에서, 즉 개체 내에서도 어떤 셀렉션을 받을 수 있을 DNA 메틸레이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 쌍둥이랑 이 쌍둥이를 보면, 지금 이 쌍둥이는 두 명 다 T를 가지고 있고, 이 쌍둥이는 두 명 다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폴리몰피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쌍둥이는 T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명의 크로마틴 억세서빌리티를 보면, 한 명만 억세서블 하죠. 한 명은 억세서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지금 사실은 TF 측면에서 보면은 두 명 다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잘 붙을 수가 있는데, 뭔가 정말, 이 경우는 정말 에피지네틱한, 즉, 지네틱스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의 그 차이 때문에 이 쌍둥이의 경우만 뭔가 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생겨가지고 실제 TF가 더 잘 붙고 억세서빌리티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쌍둥이의 경우는 애초에 이제 C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둘 다 뭐 환경이 어떻고를 떠나서 TF 자체가 지금 잘 붙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억세서빌리티 차이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특정한 서열을 가진 쌍둥이만이 억세서빌리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QTL로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러한 쌍둥이 쌍에 지금 우리가 36쌍이 있으니까 36쌍의 그 승입을 놓고 뭐 T 아니면 C겠죠. 그 다음에 그 쌍에서의 이 크로마틴 억세서빌리티의 차이값을 그 대상 트레이트로 놓고 그 양을 가지고 QTL을 하면 이 경우에 이제 T를 가진 쌍둥이들이 이제 뭐 10쌍이 있었다. 그런데 그 10쌍에서의 억세서빌리티 차이는 꽤 큰데 T를 가진 나머지 20쌍에서의 억세서빌리티 차이는 별로 없다. 이것을 QTL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P-밸류 구하고 해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이러한 경우들이 발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이트들, 즉 지네틱스와 에피지네틱스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 사이트들이 그 크로마틴 구조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봤더니 역시 이번에도 포미트 프로모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현재 액티브한 프로모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소메니 뮤테이션에 의한 그 에피지네틱한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쌍둥이를 모델로 해서 몇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CGAT 트랜스 버전의 경우는 굉장히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셀렉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오픈 크로마틴 내에서. 그 다음에 CPG의 경우에 메틸레이션이 그 디퍼런시에이션에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조절되는 CPG 사이트들의 경우는 뮤테이션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억제가 된다. 사실은 이 메틸 사이토신이 굉장히 뮤테이션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미네이션 이걸 통해서 CPG에서 C가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를 밖에서 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굉장히 observed to expected 레이쇼를 보면은 뮤테이션 레이쇼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CPG 데리에이션의 그 스펙트럼이 이제 내추럴 셀렉션 유닛가 아니라 디벨로먼털 레벨에서 쉐이핑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네틱 팩터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쌍둥이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서열 자체가 꼭 다르지 않아도 어떤 서열을 가진 쌍둥이가 좀 더 에피지네틱한 환경에 의한 그 차이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 데이터는 36쌍의 쌍둥이가 저희가 빗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스마라든지 그 알러지라든지 이런 형질의 차이가 있는 쌍둥이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은 선식이 있고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알러직한 어떤 것이 있고 한 명은 없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난 뮤테이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이런 지네틱 에피제닉 인터랙션에 의한 것이든 쌍둥이 간의 차이가 난 것들 중에서 이러한 그 형질의 그 이뮤놀로지카라는 형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라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제 저희 랩과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바이오 정보과학과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거나. 질문이 없다니 다행이에요. 그 CPG 사이트에서 그, 뮤테이션이 적은 거에 대한 네. 이론을 이제 디벨롭먼탈 셀렉션이라고 그런 거죠. 예, 예. 디벨롭먼탈 뭐 피트니스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게 이런 그 휴먼 지놈에서도 보면 CPG 그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그 익스펙트 되는 것보다 이제 많은 위치들이 이제 뭐 프로모터 부분에 CPG 알렌드 이런 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제 뮤테이션이 이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프로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CPG 알렌드들이 있고 그 부분은 원래보다 그 휴먼이 갖고 있는 GC 컨텐트에 비해서 CPG 알렌드의 그 비율이 프리퀀시가 높다. 이런 이제 그거가 이제 휴먼 지nom 프로젝트에서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정확하게 그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생긴 개체의 경우에 이제 그 피트니스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 베리에이션 측면이나 뭐 그러니까 진화적인 측면으로는 설명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거는 이게 개체 내에서도 이런 CPG 사이트의 뮤테이션을 가진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화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체 내에서조차 이제 그런 셀렉션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쌍둥이 사이에 이제 시퀀스 차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마틱 뮤테이션은, 그러니까, 드누버 뮤테이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라면서 생긴 그 뮤테이션까지 다 포함한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몇 개쯤 돼요? 한 페어 사이에? 뮤테이션.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데, 이제 이게 쌍둥이가 그 자이곳에서, 그러니까 수정란이 이제 분기되는 그 굉장히 초기에 뮤테이션이 생겼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쌍둥이들은 그 뮤테이션을 모든 세포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 아니면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조혈모 세포에서 생긴 거라면 B셀이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자라면서 생긴 뮤테이션들의 경우는 이제 소매틱 뮤테이션이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말단에서 생긴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의 7승기의 세포를 추출해서 그 오픈클럽 같은 시퀀싱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나중에 생긴 굉장히 디퍼런시에이션의 말단에 생긴 뮤테이션들은 예를 들면은 뭐 10%의 세포에만 그 뮤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소매틱 모자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매틱 셀들의 파퓰레이션에 보면 뮤테이션이 있는 세포와 없는 세포가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싱을 해서 아까 보면은 이제 뮤테이션을 가진 그 서열, T를 가진 서열이 20%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모자이시즘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11실증 세포 중에서 지금 이미 뭐 굉장히 대부분은
그냥 GG를 다 가지고 있는 호모자이고실 것이고 일부만 헤테로자이고신 상태에서 또 그 억세서빌리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평균적으로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이 T12X라는 뎁스로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지금 보면 불충분한 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이시즘 영향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욕심을 낸다면 수백 X나 수천 X까지도 해봐야 이런 모자이시즘으로 섞여 있는 뮤테이션들이 정확하게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발굴한 것은 조금 이제 그런 굉장히 말단에서 생긴 뮤테이션은 거의 잘 발굴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쌍의 쌍둥이를 생각하고 그 중에 오픈 크로마틴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한 수십 개 정도의 뮤테이션, 적게는 10개 미만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쌍둥이마다 많이 달랐고요. 많게는 수십 개 이 정도의 뮤테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오프 크로마틴이 전체 지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될 텐데, 예.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딩이 2%니까 얘도 뭐 코딩보다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약 한 10% 정도. 10%? 예. 휴먼 지놈의 10% 정도가 오픈 크로마틴. 크로마틴이라는 게 이제 항상 오픈이 아니고, 컨디셔널리 오픈이 됐다가, 뭐, 클로즈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십 개면 지노 마이드로 하면은 한 뭐 수백 개 정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휴먼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드누보 뮤테이션이 몇 개나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제가 이제 네이처의 어떤 미팅을 요약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미팅에서 이제 발표된 것들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뮤테이션 레이트보다 one order of magnitude higher, 그러니까 굉장히 10배 이상 높게 뮤테이션이 사실은 갖고 태어난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뮤테이션 개수가 많아서 조금 놀랐었는데, 사실 드누보 뮤테이션만 해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쌍둥이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뮤테이션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뮤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티팩트도 있겠죠, 당연히. 저희 시퀀싱에서 나온 에러들. 근데 이제 어레이를 해봤을 때는 80% 정도는 맞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잘 안 맞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일부는 아티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한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보타이로 매핑을 하기로 했어요. 예. BWA는 우리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보타이로 해서 보타는 돌고 잘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 매핑하고 베리언트 콜링 하는데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캔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필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뮤테이션 생겼을 때 실제로 크로마틴이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밸리데이션의 어떤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가짜 뮤테이션 시퀀싱 에러라면 크로마틴의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크로마틴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게 생물학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필터링을 강하게 하진 않았고요. 좀 더 사실은 많은 뮤테이션을 찾아서 좀 경향을 보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뮤테이션 자체로 그러니까 기존의 캔서나 이런 경우는 그 뮤테이션이 정말이냐 아니냐에 굉장히 이제 목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논문은 조금 이제 목적이 다르고, 통계적으로 이제 실제, 대역수를 보는 거니까 굳이 뭐 80%냐 99%냐 그 차이 별로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약간 궁금한 게 아까 그 트랜스버전이 들어간 미션 그게 CG가 AT 되는 거 그거였죠, 그죠? 예, 예. 그 반대하고 방향성 있나 보죠. 그러니까 디렉셔널한가 봐. 예, 예, 예.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에서 A로 바뀌는 거랑, 그래서 요 A에서 C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A에서 C로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C에서 A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이제 CPG가 뭐 CPG 같은 게 뭐 AT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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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반대가 뭐 AT가 CPG가 됐다 이런 경우 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오픈 크로마 그 레귤레이터 리전 자체에 CG 컨텐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T에서 A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그렇고 그 서로 상호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A나 T에서 가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경우에 그 CG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자, 박세혜 박사님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저는 그 슬라이드 33번에요. 예. 일단 그 제네틱하고 에피제네틱스 그 인터랙션하는 그 모델 자체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네틱한 것이 이제 코절 그 에피제네틱이나 피노타입을 발현시키는 코절한 팩터로 보는 그런 모델을 취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모델이 있는데 예. 예, 그럴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익스프레션을 이게 지금 회색이 전체 오리진을 했는데 사실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된 진하고 지금 여기 지금 그 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오픈 크로마틴 리전 중에서 서로 다른 그렇게 디퍼런셜한 크로마틴 억세시빌리티를 보이는 그쪽하고 이제 진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전체 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된 진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피노타입이 같아져야 되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뭐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 된 진들이 그러니까 이제 뮤테이션이 없이도 크로마틴이 바뀌면서 되는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크로마틴이 바뀌지 않고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된 경우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가능하진 않지만 뭐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전자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그 경우랑 비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여기 지금 p-value를 구할 때 지금 컨트롤러를 쓴 게 이제 오리진을 컨트롤러 쓴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컨트롤 자체가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진을 컨트롤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Y축이 익스프레션 레벨의 변화거든요. 변화를 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되면은 그 컨트롤이 여기에 이렇게 파세티브 컨트롤이 되겠죠. 네네. 파세티브 컨트롤이 될 건데 뭐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된 진이 네. 그 경우가 이제 뭐 100개였는데 그 중에 실제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 뮤테이션 때문에 생긴 건 몇 %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익스프레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이 뮤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랜덤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어차피 그래서 사실 그 퍼센트지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비율은 적을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하여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뮤테이션이 생기면 바뀐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데 얼마 정도가 뮤테이션 때문이냐 그것도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억세서빌리티가 바뀌어서 변한 것들을 놓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뭐 뮤테이션 때문이었는지 그거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 논문을 서브미션 할 당시하고 리뷰 받으면서 어떤 커멘트가 있었을 텐데 그럼 커멘트에 의해서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뭐 추가적인 분석을 더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게 좋은 지적이시고 그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서브미션 했을 때는 지금 다른 부분들 특히 그 아까 스펙트럼 뭐 CG에서 AT로 가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네. 그 서브미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체인지들이 좀 있긴 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저는 정말 익스프레션을 바꾸느냐 이걸 보여라. 근데 사실 저희 처음에는 이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어떤 새로운 파인딩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넣었었는데 이제 리뷰어 중에서 이제 정말 익스프레션 바뀌는지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마이크로레이 실험을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 뮤테이션이 아티팩트가 아니라 실제 발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일 수 있어서 네, 논문이 좀 더 스트롱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 논문을 리프로듀스 하는 쪽에서 좀 테크니컬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페어식 지오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올려진 샘플의 아이디는 우리가 또 SRA 그쪽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아카이브 다운로드 받으면 SRA 아이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논문에 이 서플리멘터리나 이런 걸로 올려온 데이터에 대한 샘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 논문에서 쓴 것인지 이렇게 NIH하고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샘플 중에서 이 논문에 퍼블리케이션 된 샘플을 좀 찾아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 샘플 아이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아이디 매치가 거기 안 돼 있나요? 그거는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서플 테이블에 그걸 제공을 안 했는지 그건 살펴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피겨 1 같은 경우, 이렇게 뮤테이션이 좀, 난 뮤테이션하고 뮤테이션이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네. 본크로마틴 이 리전에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크로모즘별로 해도 이러한 경향성은 찾아볼 수 있겠죠? 크로모즘별로 해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쵸. 네.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좀 공부해보고, 이거 네. 녹화를 해놨으니까 두고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또 질문을 또 한번 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